안녕하세요. 저는 권양우라고 합니다. 현재 지식인에서 활동하고 있고 또 유튜브 채널에서 권양우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주신 질문인데 K5 촉매와 산수 센서, 엔진 경고 등 이렇게 제목의 글을 봤습니다. 중고로 렌트카 LPG K5를 구입했습니다. 100km 이상 속력이 잘 안 나길래 길이 안 들었나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엔진 경고등이 떠서 자주 가던 카센터에 갔는데 산수 센서와 촉매 경고등이라고 하네요. 일단은 경고등은 꺼 주셨는데 혹시 촉매나 산소 센서가 문제가 돼서 속력이 잘 안 나는 것이랑 관계가 있을까요? 또 산소 센서랑 촉매 가격도 궁금합니다. 부품 가격만 알면 됩니다. 브루스 원샷 넣으려는데 가스 잘 그것도 안 되고 답답하네요. 이런 질문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질문 내용대로 산수 센서하고 촉매 가격만 제시해 드리면 좋겠는데 원하는 대로 또 생각대로 이거를 부품을 구해서 교환을 한다 해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거를 알기에 동영상을 이용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담 내용은 유튜브 채널에 올릴 예정입니다.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을 버는 제가 답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100km 이상 속도가 안 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요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K5 자동차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차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 이때마다 산수 센서를 바꾸는 분도 있고 촉매를 바꾸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바꿨을 때 산수 센서 문제가 안 생기고 또 촉매 문제가 안 생기면 이게 정답이겠죠. 그런데 이거를 바꿔도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알고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EMS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자 보겠습니다. 왜 산수 센서를 바꾸거나 촉매를 바꾸어도 안 된다라고 하느냐, 그 점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정비하는 방향이 될 것이니까 참고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가 정상적인 주행을 하려면 EMS라는 제어에 의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EMS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렇게 자동차가 성능이 안 나오는 것이고 각종 트러블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ECU입니다. ECU. 모든 전자제어 자동차에는 ECU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는 센서들이 있습니다. TPS 이렇게 되어 있고요. AFS라고 합니다. 공기량 센서가 들어가고요. 냉각수 온도 센서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기본이 돼서 들어가면요 ECU는 연료를 분사를 합니다. 인젝터를 통해서 분사를 하게 되고요. 분사된 연료에 압축이 돼서 끝이 나는 지점에서 스파크 플러그를 이용해서 점화가 됩니다. 점화가 되면 타고 나가겠죠. 타고 나갈 때 배기관으로 간단 말이죠. 근데 배기관 여기에 뭐가 있느냐? 촉매가 있죠. 촉매가 있어요. 그리고 촉매 후 전단에서 나오는 시그널이 있습니다. 얘를 O2 센서라고 합니다. 산수 센서. 물론 후단에도 배기관 후단에도 센서가 있습니다. 얘도 산수 센서인데요. 얘는 S1, 얘는 O2, S2 이렇게 부릅니다. 산수 센서 1, 산수 센서 2라고 하는데요. 여기 신호가 지금 우리 선생님 자동차는 이 신호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 성능이 안 나오는 현상이 발생한 건데 어떻게 됐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하느냐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산수 센서 그림을 좀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캔을 이용해서 진단을 하게 되면 오실로스코프가 있는데요. 거기서 파형이 나옵니다. 산수 센서가. 자, 정상적인 자동차의 산수 센서 파형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안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서 자동차가 안 나가느냐, 이거를 하나를 보겠습니다. 스캐너를 다시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산소센서 파형을 보면 무척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빠른 모습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죠. 아까보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자동차가 성능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이슈는 산소센서 신호를 가지고 야, 촉매 너 고장난 것 같아, 이런 식이에요. 고장을 잘못 알려주고 있는 거죠. 파형이 아까처럼 이렇게 느릿느릿하는 파형이 엄청나게 빨라졌다, 이렇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공연비입니다. 공기, 연료, 그 다음에 비율. 여기서 공연비가 흐트러졌다, 맞지 않는다, 정상적이 않다 그러거든요. 그럼 정상적인 공연비는 얼마를 말하냐면 14.7대 1 공기 비율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14.7kg의 공기와 연료 1kg의 공기가 비율이 잘 맞는 것이 공연비가 맞다라고 해요. 근데 이런 공연비를 흐트러지면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피드백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오던 것이 이렇게도 나옵니다. 이렇게 아래쪽에서 피드백을 하지만 그냥 거의 옆으로 긴 듯한 모습으로 피드백을 해요. 그러면 대부분은 이런 모습을 보고 또는 이런 모습을 보고 센서를 바꾸려고 합니다. 필요 없는 또 촉매까지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AF 아래죠. 에어와 퓨얼 레티오 공연비입니다. 얘가 14.7대 1이 아닌 조건,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 자동차는요, LPG거든요. LPI예요. 자, LPI 자동차는요, 연료 공급이 또는 연료 분사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솔린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공기량이 많거나 뭐 이래서 문제가 되는데, LPG나 LPI의 경우는요, 주로 연료 분사량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14.7kg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연료가 1kg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1kg의 연료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0.8kg 이런 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공기는 많고, 그렇죠? 14.7이니까요. 공기는 많고 연료가 부족하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이것 때문에 공연비 희박에 의해서 주로 자동차가 속도를 못 내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요. 이 자동차는 100km 부분에서 발생했지만 대부분의 자동차들은요 130에서부터 나타납니다. 130km/h 이 정도 속도에서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자동차는 100km에서 나타났다. 이거는 뭐냐면 다른 자동차에 비해서 심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각성, 이렇게 심각성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자동차에 비해서 공연비가 더 많이 깨져 있다, 안 맞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뭘 봐야 되겠습니까? 주로 연료가 덜 들어간다는 전제하에 1번 펌프입니다. 연료 펌프가 있겠죠. 펌프가 혹시 노후화됐거나 문제가 됐거나 뭐 이럴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필터입니다. 연료 필터가 있죠. 필터가 막히면, 오염되어 있으면 연료 공급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젝터입니다. 인젝터가 문제가 생기면 자동차 성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 성능이 나오지 않는 뭐 그런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질문을 보면 100km 이상의 속도 문제는 일단은 해결된 거죠. 그러면 산소 센서 문제와 촉매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얘들을 교환을 해도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얘들 바꾸는 비용은 좀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산소 센서는 도대체 얼마냐, 이제 가격도 궁금하다고 했으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소 센스는 보통 한 15만 원대 듭니다. 15만 원대. 그리고 촉매가 있는데요. 얘가 40에서 약 50만 원 갑니다. 50만 원.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제 여기다가 뭐 교환하는 인건비가 좀 들어가야 되겠죠. 직접 교환하실 게 아니면 뭐 단골 카센터가 있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이제 작업을 하더라도 일단 최소의 부품 비용으로 이 정도는 예산을 하시면 좋겠고요. 문제는 바꿔도 안 된다는 점을 미리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분들한테 가서 진단할 때 공연비가 AFR이 어떤가 봐달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진단할 때 뭘로 하냐? 스캐너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스캐너를 이용해서 진단을 해서 공연비가 맞는다 라고 할 겁니다. 스캐너를 통해서 진단한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약간의 공연비가 맞지 않았어도 라고 하는 조건을 하나 붙이겠습니다. 다른 건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런데 약간의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런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공연비가 많이 틀어졌다는 조건인데 그게 아니라 약간만 틀어졌다. 그런데도 이런 현상이 왔다. 그러면 AFR 공연비 말고요. 엔진의 온도를 보셔야 됩니다. 엔진 온도입니다. 이렇게 온도. 그러면 이 온도는 계기판 걸 보는데요. 이게 아닙니다. 계기판 온도는 아닙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ECU로 가는 센서가 있다고. 여기에서 하나 제시했던 것이 뭐냐면 WTS였어요. 냉각수 온도 센서입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계기판으로 가는 온도하고 달라요. 센서가. 그러니까 혼돈하지 마시고요. ECU로 공급해주는 냉각수온 센서 값이 비정상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뭐냐? 결론입니다. 결론. 이렇게 1번 자 AFR입니다. 공연비. 2번 WTS의 점검. 이 두 가지를 진단하면 정비하면 100km 이상 속도가 안 난다. 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정비가 된다면 아주 쉽습니다. 공연비 정비에서 연료 분사가 덜 드는 이유, 뭐 산소에서 파형을 보면 알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파형을 볼 줄 아는 분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소에서가 이런 식으로 아까 나왔죠. 이렇게 정상 파형이 이렇게 나오는 파형을 가지고 진단하면 연료가 덜 들어간다 라고 하는 장면이 보여요. 좀 혼돈스러울 수 있는 게 뭐냐면 피드백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인다고 그랬죠. 빠르게 움직인다는 모습은 당연히 연료가 덜 들어갈 때라고 맞는데요.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해서도 조금 더 엔진을 식혀주면 이 모습이 어떻게 바뀌냐? 조금 느려집니다. 이렇게 좀 느려집니다. 느려질 때 여기서 파형을 보고 1번 인젝터에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또 뭐 연료 공급에 문제가 있는지 하여튼 이런 걸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기량입니다. AFS 공기량. 그 다음에 세 번째는 WTS 값입니다. 곧 엔진의 온도가 높은가도 본다. 그 다음에 점화장치 이그니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도 본다. 뭐 다섯 번째 ISC에 문제가 있는지도 본다. 그리고 여섯 번째 배기 장치, 배기의 장치에 문제가 있는가도 본다. 이렇게 파형 하나를 가지고 정밀하게 분석을 하면요, 다양한 범위의 진단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파형 하나가 엄청 중요한데 자동차를 오랫동안 정비해온 분들조차도 이 산소 센서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산소 센서 파형 하나만 가지고 어떤 모습이 나올 때 인젝터에 문제가 있다, 또 어떤 모습이 나올 때 공기량 센서 값이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설명을 다 못 해드리는 것이고요. 간단하게 드리는 답변이지만 산소에서 파형 하나만 찍어도 곧 스캐너를 이용하지 않아도 이 파형에서 제시했던 이런 항목들의 진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설령 그분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정비를 한다 하더라도 공연비가 잘 맞는가 본다. 두 번째는 엔진의 온도가 높은가 본다. 그 두 가지가 결합이 됐을 때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공연비 불량일 때, 두 번째는 엔진 온도가 높을 때,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에서 펌프 점검한다, 필터 점검한다, 인젝터를 점검한다. 근데 이것도 이걸 생략하는 방법이 산수세서 파형을 보면 연료 공급에 문제가 있어, 공기량에 문제가 있어, 또 엔진 온도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절대로 촉매나 산수세서는 바꾸지 않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우리 선생님 자동차의 K5의 정비를 하는데 도움이 됐다면 영상 하단 우측에 보면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그 구독을 눌러주시면 아마 자동차 관리하는데 상당히 유리하게 관리가 될 것이고요. 또 오늘처럼 촉매를 바꾼다든가 산수세서를 바꾼다든가 하는 필요 없는 정비를 하지 않아서 돈 아끼는 자동차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강력하게 강조하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전자제어 엔진 연구해 오고 또 정비 분야에서 몸담고 있다 보니까 많은 자동차들이 필요 없는 정비를 하고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사실은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제 육성을 이용해서 또 제 얼굴을 내놓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한 건의 소재를 주신 우리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덕분에 촉매와 산수세서의 경고등이 떴을 때 정비를 지금까지 일반적인 정비사들이 하던 방식이 아닌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점을 또 한번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질문을 기쁘게 생각하고 이 답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또 자동차 정비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회가 된다면 또다시 다른 주제를 이용해서 저한테 질문을 직접 주시거나 아니면 제 홈페이지를 오셔서 또 유튜브에서 궁금한 점을 거기다가 제 영상 하단에다가 댓글로 남겨주시면 자동차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때그때 답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여기서 영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권영호의 TV를 마칩니다.